네, 사사건건도 오늘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낼 때면은 작심삼일로 끝난 계획, 이루지 못한 일들의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올 한 해 참 수고했다, 나 스스로를 격려해 보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한 해 평가, 마무리도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2024년 새해 더 행복해지는 방법, 비법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한양대 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한 해 감사한 일, 이룬 것이 많다고 이제 스스로를 좀 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감정들이 좀 밀려오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맞습니다. 어떻게 추스려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올 1년 동안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룬 일들을 가만히 앉아서 메모를 해보면 의외로 참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연말에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일수록 보면 완벽주의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저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다, 이룬 게 없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좀 부여하지 못해서 외로움과 공허함에 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위로가 될 만도 한데요. 네. 제가 오늘 그 행복, 새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 이걸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면 이렇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막상 네. 하려고 하면은 행복의 정의부터 좀 규정해 저도 주시죠. 2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이게 돈이 많다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살아온 습관적인 것들이 행복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졌음에도 늘 불행하다, 외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샤르트르도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타인이 무조건 우리에게 힘든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가 불행에 빠지지 않고 사소한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걸 상담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런 마음속으로 외쳐보기도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자. 네.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습관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 또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긍정의 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그냥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감정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는가, 또는 이것이 늘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키운 양육자가 좀 긍정적이고 이런 밝은 에너지가 많은 분이셨다면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네. 좀 단단한 상태로 성인이 되었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또 죽기 전날까지 얼마든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습관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뇌과학에서 보면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또 습관에 의해서 행동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너무
중시해서 삶을 살기보다 예. 매 순간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좀 실천해보는 연습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뭐 10점 만점에 평균 6.46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이 행복 점수를 크게 높이고 또 점수를 깎는 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부터 90대 노인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인간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네. 이 인간관계도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1위가 가족이었고요. 2위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보면 가까운 범주 내에 있는 가까이 있을수록 이 관계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의외인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복의 만족도를 아주 낮추는 것도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근데 우리의 행복도가 아주 높을 때 보면 관계가 원만할 때인데요. 그중에 네.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가족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네. 더 만약에 혹시나 멀어진다면 더 네.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거의. 맞습니다. 가족하고 더 멀어진다면 그렇죠. 그런 차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가족이 지옥입니다.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위안을 받을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막상 틀어지면 네. 더 어려움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네. 자, 올해를 보내기 전에 음. 관계 정리를 음.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죠. 나무도 이제 썩은 나뭇가지가 있을 때 잘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꽃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네. 우리도 살면서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내 주변 관계를 돌아보고 잘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의 뿌리가 썩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예.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관계는 맥시멈 5명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군요.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5명을 떠올려 보시고 그 5명이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성장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인격적 측면이나 삶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예. 배울 게 좀 많은지 그리고 만나고 헤어져서 돌아오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20-30년 오래 만났기 때문에 끊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 만나고 오면 기분 안 좋고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만나고 오면 왠지 내 자존감이 좀 무너져 있는 느낌이 들고 만나고 와서 생각해 보면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하다 떠나갔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친구 사이면 네.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관계를 네. 끊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평생 서로에게 안 좋은 에너지 주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용기 내어서 좀 멀어지고 사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 배울 게 많은 친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우리가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가지치기에는 네.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그 네. 인간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네. 형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또 뭐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꼭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네. 사람들로 좀 관계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강의 중에 보니까 제목에 운 나쁘면 200살까지 살아야 한다 이런 강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것은 학식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인가. 두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또 단점에 돋보기만 끼고 사람들의 단점만 발견해내고 늘 험담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식사할 때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장점을 발견해주고 상대를 키워주는 그런 살리는 생명력의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을 외롭지 않게 또 내가 나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품격 있게 살려면 예.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는 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네. 평소에 좀 친하지 않았지만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내가 참 배울 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락도 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걸 첫 번째 하면 좋고요. 예. 내 주변에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면 꼭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관계만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책 속에서 또 좋은 강의 속에서 요즘은 또 온라인 통해서 좋은 강의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에서 좋은 멘토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꼭 오프라인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요즘은 성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아주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예. 요즘은 독서 모임도 연령대별로 아주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좋은 모임 속으로 예. 나를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멘토, 친구를 또 새롭게 사귈 수 있을 겁니다. 주변 도서관, 예. 구청 이런 데도 무료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고 그렇군요. 좋은 모임들이 잘 형성돼 있으니까 새해에는 우리 지역에서 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부터 스스로 좀 이렇게 마음 공부, 마음 정화를 좀 해야 좀 주변 사람들도 좀 네. 보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미래 세대, 네. 1020 세대가 많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SNS 있지 않습니까? 네. SNS를 보면은 남과 내 인생이 비교되고 야. 그래서 또 우울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SNS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고민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울 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습관적으로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10대, 20대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너무나 심각하게 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 다이어트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한다든지 또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다. 이런 규칙을 좀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부모들의 좀 네.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될까요, 근데? 가족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또 부모님의 습관을 보고 많은 것들을 거울 반응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좋은 온라인의 정보를 얻고 예. 이런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부모님들부터 이 SNS 다이어트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새해에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또 새해에 관련된 그 희망찬 메시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사사건건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해 둘째 날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